한국은 절대 이길 수 없다. 과거 극초음속 추진 기술을 두고 이런 평가가 나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영역은 단순히 빠르게 나는 기술이 아니라 항공우주공학의 거의 모든 난제가 동시에 등장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진과 기업이 복합 추진 개념 시험에서 마하 6급 영역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극초음속 기술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이번 성과가 어떤 의미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극초음속은 마하 5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 속도부터는 단순히 속도가 빠른 수준이 아니라 공기 자체의 거동이 달라집니다. 공기와의 마찰로 기체 표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충격파 구조가 비행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기 흐름이 비선형적으로 변합니다. 전투기가 마하 2 수준으로 비행할 때와 비교하면 극초음속 영역에서는 공기가 강하게 압축되면서 물리적 특성이 달라지고 표면 온도는 수백 도에서 1000도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열은 외부 구조뿐 아니라 내부 장비, 센서, 제어 시스템에도 영향을 줍니다. 결국 공기역학, 열역학, 구조공학, 제어공학이 동시에 한계에 접근하게 되며 하나만 해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요소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극초음속 기술에서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는 엔진입니다. 특히 공기 흡입식 추진 기관이 그렇습니다. 램제트나 스크램제트 같은 방식은 로켓처럼 산화제를 싣고 가지 않고 외부 공기를 흡입해 연소에 활용합니다. 문제는 이 공기가 엄청난 속도로 유입된다는 점입니다. 마하급 속도로 들어오는 공기를 감속시키고 압축하고 연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다시 배출해 추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극단적인 고온과 고압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연소가 조금만 불안정해져도 추력은 즉시 사라지고 구조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국가가 시험 과정에서 연소 안정성 문제나 흡입, 공기 제어 실패, 열 손상 같은 난관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극초음속 엔진 개발은 단순히 기술 난이도가 높다는 수준이 아니라 실패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분야로 여겨집니다. 이번에 의미 있는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복합 추진 개념은 속도 영역에 따라 추진 방식을 전환하는 구조입니다. 초기 가속 구간, 초음속 구간, 극초음속 구간에서 각각 최적의 추진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두 전환 순간 공기 흐름 특성이 급격히 바뀌고 연소 안정성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를 제어하지 못하면 추력 손실이나 구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마하 6급 영역에서 연소가 유지되고 목표 추력을 확보하며 구조 안정성까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었다는 것은 단순히 최고 속도를 기록했다는 의미를 넘어서 기술적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단계적 진전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극초음속 기술은 엔진 하나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핵심 요소 중 하나가 열관리와 소재 기술입니다. 극초음속 환경에서는 비행체가 받는 열 하중이 기존 초음속 영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이를 견디기 위해서는 초고온 복합 소재, 열차폐 구조, 정밀 가공 기술, 냉각 구조 통합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것은 추진 기관뿐 아니라 열관리와 구조 설계 역량도 일정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기업 하나의 성과라기보다는 관련 산업 전반에 축적된 기술 역량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난관은 제어 기술입니다. 극초음속 비행에서는 공력 특성과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충격파 위치와 흐름 특성이 실시간으로 달라집니다. 추진 모드 전환이나 기동이 결합되면 복잡도는 더욱 증가합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센서와 빠른 계산 능력, 정교한 제어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이번 성과는 핵심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제 운용 가능한 체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복 시험과 통합 검증, 신뢰성 확보라는 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극초음속 추진 기술은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복합적인 기술 생태계의 결과물입니다. 엔진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소재, 열관리, 제어, 정밀 제조가 모두 맞물려야 합니다. 겉으로는 시험 속도 수치가 가장 눈에 띄지만 실제 의미는 그 뒤에 축적된 기반 기술에 있습니다. 이번 성과 역시 단기간에 이루어진 결과라기보다 장기간 축적된 연구와 산업 역량이 만들어낸 단계적 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지만 과거 접근이 어렵다고 평가되던 영역에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확보되고 있다는 점 자체는 기술 경쟁 흐름 속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극초음속 기술이 실제로 왜 그렇게까지 주목받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속도 경쟁을 넘어서 전략적 의미를 갖습니다. 극초음속 비행체는 기존 방공 체계가 대응하기 어려운 속도와 궤적을 가지며 장거리 타격, 정찰, 우주 접근 기술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빠른 반응 시간과 예측하기 어려운 비행 특성은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크게 넓히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물론 이러한 응용은 단기간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험과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며 실제 체계 적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반 기술 확보 단계에 도달했다는 점은 장기적인 기술 선택지를 확보했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산업 파급 효과입니다. 극초음속 기술 개발 과정에서 축적되는 소재 기술, 고온 구조 설계, 정밀 제조 역량은 항공우주 분야뿐 아니라 에너지, 반도체 장비, 고온 공정 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하나의 프로젝트 성과가 아니라 기술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축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험 데이터 확보는 단순히 특정 속도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관련 기술들이 실제 환경 조건에서 작동 가능함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극초음속 기술 개발은 경쟁이라기보다 장기적인 축적의 과정에 가깝습니다. 빠른 성과가 눈에 띄기 어려운 분야지만 작은 데이터 하나, 시험 결과 하나가 다음 단계를 여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 기록 자체보다 지속적인 시험과 검증, 그리고 관련 기술의 안정적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분야는 단기간 승패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장기적인 기술 축적과 협력 구조 속에서 발전하는 영역이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화할지에 따라 항공우주 기술의 지형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완성된 결과가 아니라 시작 단계에 가까운 한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기 단계의 축적이 향후 어떤 기술적 도약으로 이어질지 지켜보는 것 자체가 이 분야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